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대로 가면 투석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 말을 들었던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경험을 하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투석이란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실제로 겪어본 분이나 주변에서 지켜본 분이라면 누구나 아실 겁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야 하는 상, 더 이상 자유롭게 여행을 가지 못하고 식사 하나하나를 극도로 제한해야 하는 일상. 그런 삶이 지금 나에게 혹은 내 소중한 가족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투석을 늦추고 신장 기능을 지키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약이 아닙니다. 주사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장을 보러 가셔도 구하실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식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의 효과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신장 전문의들이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음식들이고 대규모 임상 연구들이 그 효과를 거듭 확인해 온 식품들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장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 그리고 왜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까지 가게 되는지부터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신장은 우리 몸 뒤쪽에 2개가 자리 잡고 있는 주먹만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기가 하는 일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뼈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며 혈액을 만드는 호르몬까지 생산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화학 공장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의 가장 무서운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통증이 없다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심지어 30% 아래로 내려가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로감이 극심해지고 발목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통계에 따르면 만성신장병 환자의 상당수가 자신이 신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지내다가 뒤늦게 발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장병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만성신장병은 한번 진행되면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식이요법, 즉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줄이고 신장 기능을 지켜주는 음식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투석 시작 시점을 수년씩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천 명의 만성신장병 환자를 10년 이상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 신장보호식단을 충실히 따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투석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3가지 음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한방 식재료나 비싼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지나쳤을 수도 있는 채소들입니다. 그러나 이 3가지가 신장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놀랍도록 정교하고 강력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주황 파프리카. 마트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이 채소가 신장 건강에 있어서 거의 최고의 우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장병 환자들이 식이요법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칼륨 조절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지면서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프리카는 같은 양의 채소들과 비교했을 때 칼륨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신장병 환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파프리카의 진짜 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빨간 파프리카 한 개에는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무려 200%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신장 세포들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산화 스트레스인데, 파프리카 속 비타민C가 말 그대로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방패막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파프리카에는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함께 들어있어서 신장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느려진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파프리카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얇게 채 썰어서 쌈 채소와 함께 먹거나 된장을 소량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단, 신장병 환자분들은 된장처럼 나트륨이 높은 양념은 아주 소량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볶음 요리에 넣을 때는 기름은 최소화하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몇 방울만 사용하시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파프리카 반 개에서 1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콜리플라워입니다. 하얀 콜리플라워.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즘은 대형마트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콜리플라워는 신장 건강을 위한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춘 채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칼륨이 낮고 인산 함량도 낮으며 나트륨도 거의 없습니다. 신장병 환자에게 가장 까다로운 3가지 영양소인 칼륨, 인, 나트륨을 모두 낮게 유지하면서도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거의 완벽한 식재료입니다. 콜리플라워 한 컵에는 비타민C, 비타민 K,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인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몸속의 독소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독소 처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콜리플라워 속 인돌이 신장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콜리플라워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요독 정구체의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대장에서 유익한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주고, 이것이 다시 신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장과 신장의 연결고리, 즉 장신축 연계 효과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장 건강이 신장 건강과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콜리플라워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콜리플라워를 맛있게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살짝 데쳐서 들기름과 마늘을 약간 넣고 무쳐 드시는 것입니다. 나트륨 걱정이 없고 신장에도 부담이 없으며 맛도 담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콜리플라워를 곱게 갈아서 밥 대신 사용하는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성 신장병 환자의 경우 탄수화물과 단백질 조절이 중요한데, 콜리플라워 라이스는 칼로리와 탄수화물을 크게 줄이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이요법 중 식사량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콜리플라워를 크게 잘라서 냄비에 물과 함께 넣고 은은하게 끓인 뒤 국물을 버리고 건지만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부 칼륨이 물에 빠져나가서 더욱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 이것이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달콤하고 작은 이 보라색 열매가 신장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자연식품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단순한 색소가 아닙니다.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가진 물질로 신장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블루베리가 풍부한 식단이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 지표를 크게 낮추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들을 개선시킨다는 동물 실험 및 임상 연구 결과들이 다수 발표되어 있습니다. 블루베리 반 컵만으로도 몸속 항산화 능력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신장병 환자들에게 골칫거리인 칼륨과 인 함량이 모두 낮습니다. 과일이라고 하면 칼륨이 높을 것 같아서 신장병 환자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블루베리는 예외입니다. 블루베리 반 컵 기준으로 칼륨 함량이 약 50에서 65mg 수준으로 매우 낮아서 신장병 환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블루베리 속 폴리페놀은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고혈압은 신장병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데 블루베리가 이 고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신장병 환자에게는 이중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실제로 고혈압과 신장병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수축기 혈압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이것이 신장 기능 지표 개선으로도 이어졌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아침에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거나 오트밀에 올려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가 동일하므로 비용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반 컵, 약 75g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를 작은 그릇에 담아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간식을 찾고 계셨다면 블루베리가 최선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음식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함께 활용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7일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바꾸려고 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한 가지씩 조금씩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파프리카만 추가하세요. 점심이나 저녁에 반찬 하나를 파프리카 무침이나 생파프리카로 대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드시던 반찬에서 나트륨이 높은 것 하나를 빼고 파프리카를 넣으시면 됩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블루베리를 아침 식사에 추가하세요. 밥 대신 오트밀에 블루베리를 올린 아침 식사를 시도해 보시거나 평소 드시던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 반 컵을 디저트처럼 곁들여 보세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콜리플라워를 점심 또는 저녁 식사에 도입해 보세요. 콜리플라워를 살짝 데쳐서 들기름으로 무치거나 된장국에 넣어 끓이되 된장의 양은 최소화하세요. 일곱째 날에는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하루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아침에는 블루베리가 올라간 오트밀, 점심에는 콜리플라워 나물과 함께하는 잡곡밥 식사, 저녁에는 파프리카를 곁들인 가볍고 담백한 식사. 이렇게 하루를 구성해 보시면 영양 균형도 맞고 신장에도 가장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장병은 단계와 상태에 따라서 식이요법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은 칼륨과 인 제한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소개한 음식들도 개인의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 칼륨 수치가 이미 높은 분들은 파프리카나 블루베리도 과량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콜리플라워도 과량 섭취 시 인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식이요법은 반드시 담당 의사나 신장 전문 영양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전문의 진료를 절대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소개한 음식들이 아무리 좋아도 신장에 해로운 음식들을 계속 드시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신장병 환자가 반드시 줄여야 할 음식은 짠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육류 단백질 과다 섭취, 그리고 고칼륨 식품들입니다. 특히 라면, 김치찌개, 된장찌개처럼 나트륨이 매우 높은 음식들은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을 최대한 적게 드시거나 가급적 맹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수분 섭취량도 의사의 지도에 따라 조절하셔야 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세 가지 음식, 빨간 파프리카, 콜리플라워, 블루베리는 신장을 위한 최고의 식품 삼총사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드신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매일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강력한 자연 치유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투석이라는 무서운 결말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식탁을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파프리카 반 개, 블루베리 한 줌, 콜리플라워 한 접시.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몸은 여러분이 주는 것에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신장이 좋아하는 것을 주기 시작하신다면 신장도 여러분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변화를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